네, 등산 정보 함께 나누는 등산 정보 톡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등산할 때 필요한 상식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겨울 등산은 체력 소모도 크고 준비물도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잘 준비되기만 하면 등산에 있어서 겨울 산행만큼 짜릿한 경험도 없지요. 산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설경뿐만 아니라 눈보라와 칼바람을 뚫고 오르는 산 정상은 인생의 여정과도 같은 것이어서 다른 계절보다 더 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쉬지 않고 등산을 꼭 하죠. 이처럼 특별한 겨울 산행이지만 그래도 사계절 중에는 가장 힘든 등산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고 상식적인 내용 말고 실전 등산에서 정말 이런 게 필요할까 하는 그런 궁금하고 헷갈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실전 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등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등산인이라면 실제 등산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겠습니다. 겨울 등산 실용 꿀팁 7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겨울 등산 실전 팁 7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레인은 입고 가야 할까? 두 번째, 두꺼운 고어텍스 장갑 필요할까? 3번, 스페츠 아이젠 항상 가져가야 할까? 4번, 모자는 비니, 고어텍스 모자 어떤 게 좋을까? 5번, 휴대용 의자가 좋을까? 방석이 좋을까? 6번, 바라클라바, 안면 마스크 무엇이 좋을까? 7번, 다운 자켓은 꼭 필요할까? 이렇게 7개의 의문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레인은 입고 가야 할까입니다. 등산할 때 고소 레인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이 레인은 원칙적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이 생긴 것은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 평소 레인을 잘 안 입는 분들이 많아서 귀찮기도 하고 두꺼운 등산복을 입는데 꼭 몸에 달라붙는 레인가 또 필요할까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레인은 등산복 개념으로는 베이스 레이어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보온용 미드 레이어나 아우터가 따로 있더라도 피부의 밀착, 흡습, 속건에 특화된 옷은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가 아닌 베이스 레이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되, 다만 하체는 땀도 덜 나고 추위도 덜 느끼기 때문에 춥지 않을 때는 하의의 레인은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두꺼운 고어텍스 장갑 필요할까입니다. 어떤 장갑이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선 장갑은 겨울철 등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체 중에서 이 손 부위는 계속해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 말초신경이 있는 이 손가락은 추울 때는 혈액 공급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손이 시려운 것입니다. 초보 시절에는 보통 눈의 유입을 막는 그런 좋은 방수 장갑이 필요할 듯 해서 고어텍스로 된 두터운 장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고어텍스 장갑이 필수는 아니고 가성비와 방수, 발수 정도의 기능만 생각하면 스키 장갑 정도의 방수 보온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보다는 세 종류의 장갑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종류란 이너 장갑, 손가락 장갑, 손모아 장갑 이렇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장갑을 껴도 섬세한 손가락에 그런 조작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 조작, 지퍼 조작, 배낭을 개폐, 물병이나 도시락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두꺼운 장갑을 벗게 되는데 속에 이너 장갑을 끼고 있으면 완전히 노출이 되지 않고 이너 장갑 자체가 보온과 땀 흡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너 장갑은 폴리에스터 종류의 소재로 방수성이 필요 없고 얇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추운 계절에도 손모아 장갑이 필요합니다. 손가락 장갑은 손가락을 움직이기는 쉽지만 아주 추운 날씨에서는 손가락 보온에 약합니다. 따라서 겨울 등산에서는 추위에 약한 손 때문에 장갑이 중요하고 세 가지 종류의 장갑이 다 있어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스페츠 아이젠 꼭 가져가야 할까? 입니다.
초보 시절에는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눈이 오지 않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스패츠와 아이젠이 꼭 필요할까 싶죠. 그래도 예비용, 비상용으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겨울산은 변덕스러운 날씨로 갑자기 눈이 오거나 과거의 눈으로 빈결이 둔 구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사진길의 미끄러움은 큰 위험 요인이고 아이젠이 없으면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패츠는 단순히 눈의 유입을 막는 게 아니고 발목의 보온과 등산화의 방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당일 산행의 날씨가 좋더라도 항상 스패츠 아이젠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4번 모자는 비니, 고어텍스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겨울 등산에서 모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중에서 머리 부분은 땀이 많이 나고 가장 많이 열이 빠져나가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는 모자를 갖추어야 좋습니다. 우선 자켓은 모자가 달린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변형해서 꺼내지 않고 바로 쓰기에 좋지요. 그리고 방수 기능의 모자도 있어야 합니다. 굳이 고어텍스 소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방수나 발수 기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므로 눈의 수분은 비처럼 강하게 스며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고어텍스는 투습, 땀 배출 때문에 비싼 것인데 머리에 많이 나는 땀을 배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투습과 통기성이 있는 모자도 필요합니다. 머리 부분은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죠. 비니처럼 폴리에스터나 울 소재로 부피도 가볍고 가성비 좋은 모자로 충분합니다. 다음 5번 휴대용 의자가 좋을까 방석이 좋을까 하는 겁니다. 겨울철 등산 중에 식사를 하거나 오래 쉴 때는 앉을 거리가 필요한데 의자 또는 돗자리가 있죠. 모두 1인용 휴대용으로 접이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자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지만 1인용 방석은 무게가 가볍고 휴대하기는 편한 장점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땅이 눈으로 젖거나 질퍽거려서 돗자리를 깔 때 오염되고 냉기도 올라옵니다. 접이식 의자는 무게나 부피가 조금 더하지만 바닥에 깔아서 생기는 단점이 없고 배낭에 넣기에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는 의자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다음 6번 바라클라바 마스크 무엇이 좋을까 하는 겁니다. 겨울 산행은 얼굴 부위가 춥기 때문에 얼굴 보온용품이 많이 필요한데요. 실용적인 면에서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이 등산용품 뭐라고 부릅니까? 바라클로버, 바라클리버, 바라크라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발음하는데요. 발음이 어렵죠. 바라클라바라고 해야 합니다. 원래 바라클라바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얼굴 보온용품으로 보통 바라클라바를 많이 떠올리기도 하고 많이 권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실용적인 면에서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바라클라바는 머리끝에서 목까지 내려쓰고 눈이나 코 정도만 내놓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쓰고 벗을 때 머리가 헝클어져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꽤나 불편함을 느끼고 쓴 모양새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사놓기만 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 경우에도 입과 코를 둘러쓰는 형태인데 바라클라바보다는 낫지만 둘러쓰는 조적과 눈과 코의 호흡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클라바 안면 마스크보다는 오히려 버프나 넥 워머가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버프는 겨울용은 다소 두텁게 나와서 보온도 되고 눈 부위에 위쪽으로 두건처럼 쓰거나 목에서 코까지 덮는 식으로 나누어 쓸 수가 있습니다. 넥 워머도 목 부위도 덮지만 끌어올려서 코까지 덮는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쓰고 벗고 젖히는 동작도 훨씬 쉽지요. 우리나라에서 겨울 산행이라 하더라도 바라클라바나 큰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체감온도 20도 정도 이하 또는 바람이 아주 센 능선 정상 이렇게 제한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산행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추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땀이 많이 나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바라클라바나 큰 안면 마스크처럼 불편하게 사용돼서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비박 백패킹을 하는 정도 산행이 아니고 산악휴나 등산 모임에서 당일 산행하는 정도의 평범한 보통의 등산인들께서는 오히려 두세 개의 버프와 내구어머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얼굴 보온용품으로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자, 7번 다운 자켓은 꼭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겨울철 산행을 할 때는 보온옷을 떠올리게 되고 보온옷 하면 다운 자켓을 쉽게 연상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등산 경험상 꼭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운 자켓의 장점은 덕다운, 구스다운 등으로 충전재가 들어서 보온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이죠. 보온성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등산에서 바깥쪽 아우터 레이어는 보온성, 휴대성, 통기성, 내구성 등을 다 생각해야 되고 배낭의 무게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운 자켓은 충전재의 보온성은 좋지만 땀에 젖었을 때 쉽게 마르지 않고 축 처져서 무게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일 때는 단점이 많고 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멈출 때 보온용으로 입죠. 그런데 쉴 때나 정상에서 머무를 때는 다운 자켓을 꺼내서 입게 되는데 따로 등산 자켓이 있으므로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터의 중복을 피하려면 다운 자켓 대신에 폴리스 등 미드 레이어를 아우터 안에 겹쳐 입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또 대부분의 등산에서는 일반 자켓만 입어도 방풍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온이 됩니다. 비박, 백패킹 정도 산행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산악회나 등산 모임에서 당일 산행하는 정도의 평범한 보통의 등산인들께서는 다운 자켓은 일반 자켓 아우터와 중복될 수도 있고 보통 자켓은 가격도 대부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자켓 밑에 다른 보온성 미드레이어를 겹쳐 입는 것이 차라리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등산 교재가 아닌 실전 경험에서 볼 때 겨울 등산 실전용 팁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전 팁이라는 의미가 이론과 꼭 같지는 않고 정형화된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겨울 산행은 경험도 필요 없고 준비할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전적인 팁을 모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겨울 산행 준비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